네, 이제 수정전 앞으로 왔습니다. 경회루 앞 이 넓은 공간은 궐 내각사가 있던 곳입니다. 경회루 앞에서부터 고궁박물관까지의 영역이 궐 내각사가 있던 공간입니다. 경복궁 담장의 서쪽 문인 영추문을 들어오면 이 궐 내각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궐 내각사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을 비롯해서 예문관, 춘추관, 홍문관, 규장각 등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건물 중 현재는 수정전만 남은 것입니다. 수정전은 세종 때에는 집현전이 있던 곳이고 훗날 세조에 의해서 홍문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했을 때 수정전이라는 이름을 새로 달았습니다. 수정은 정사를 잘 수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전각의 이름에 정자가 들어갔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끝에 전자가 있으니 이것은 신하들의 공간이 아니라 임금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붕을 보면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하얗게 마감했습니다. 사마토로 양생한 것인데요. 건물의 격이 매우 높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전 앞에는 마당보다 한 단 높은 마당인 월대도 있습니다. 월대로 올라가는 층계도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층계에는 난간을 두어서 임금님께서 오르내리는 층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중건되었을 때 고종은 이곳을 편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일터가 아닌 임금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궁극기무처가 이곳을 사용하면서 갑오개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 일제는 시정 5년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전시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합니다. 그들이 조선을 강점한 지 5년 동안 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수정전을 전시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전시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남은 것입니다. 해방 후에는 한때 한국민속관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정전은 정면 10칸, 측면 4칸에 모두 40칸의 건물입니다. 지붕은 팔짝지붕을 하였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자세히 보시면요, 기와골에는 쇠사슬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갈고리를 던져 걸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불을 끄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종실록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13년 1431년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근정전이 높아서 만일 화재가 있다면 창졸간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니 쇠고리를 연쇄하여 처마 아래로 늘여놓았다가 화재가 있으면 이를 잡고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옥상이 위험하여 불을 잡으려던 자가 미끄러질 경우 잡을 만한 물건이 없으니 역시 긴 쇠고리를 만들어서 옥상에 가로쳐 놓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하니 이천 등이 아래기를 성상의 하교가 실로 지당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문무루, 인정전, 광년루, 모화관 등에 사용할 쇠고리를 만들어 바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정전 주변은 넓은 공터입니다. 원래 수정전은 공터에 홀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행각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이 수정전 측면에는 행각으로 연결되었던 복도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궁이와 굴뚝이 있어서 내부에 온돌방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정전 뒤 경회루로 갈까요? 경회루는 경복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경회루는 연회를 즐기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연회가 아닌 국가 사무와 관련된 연회가 되겠습니다. 근정전에서는 경사스러운 행사인 조화를 진행합니다. 조화는 격식을 갖춘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 후 왕과 고위 관료들은 경회루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함께 합니다. 또 근정전에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간혹 경회루에서 왕과 신료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경회루는 궁궐 속에 펼쳐놓은 이상향의 세계입니다. 신선의 세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신선은 삼신산에 삽니다.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을 삼신산이라 합니다. 삼신산은 원래 바다에 떠있는 섬을 말합니다. 경회루 연못에는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섬에는 경회루가 있고 나머지 2개의 섬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처음 창건되었을 때는 이곳이 습지였기 때문에 작은 누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 작은 건물마저도 기울었다라고 합니다. 1412년 창덕궁에 머물고 있던 태종은 기울어진 누각을 고쳐 지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명을 받은 이는 공조판서 박차청이었습니다. 태종실록 1411년 기록에 공조판서 박차청에게 명하여 경복궁을 수리하게 하고 북루 아래에 못을 파라고 명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을 파라고 했는데 박차청은 거대한 경회루를 세운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불과 8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박차청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차청은요, 창덕궁, 성균관 문묘, 태조의 능인 건원능, 신의 왕후의 능인 재릉, 경회루, 한양 성곽, 살코지다리, 태종의 헌능까지 조선 초 관급 공사를 도맡아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냈던 인물입니다. 이 완성된 경회루를 보고 태종은 좀 과하지 않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흡족해했다라고 합니다. 완성된 누각의 이름을 경회라 하였는데 하륜이 지어 올렸습니다. 이 임금이 올바른 정사를 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얻어야만 경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륜이 말한 경회는 경사스러운 회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경회는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태종은 이 경회루 현판을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쓰게 했습니다. 연못은 네모난 모양으로 남북 113m, 동서 128m입니다. 연못을 채울 물은 3군데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이 습지였다고 했습니다. 연못의 바닥에서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솟아납니다. 북쪽 연못과 석축에 돌로 조각된 용머리가 있습니다. 동쪽 연못과 돌다리 옆에도 용머리가 있습니다. 용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3곳에서 공급된 물은 연못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흐름을 형성하며 깨끗한 수질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연못 바닥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북쪽이 높고 물이 빠져나가는 서남쪽이 낮습니다. 수면은 잔잔해서 구름과 하늘, 나무, 경회루를 담은 아름다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용의 입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도 경회루가 품고 있는 경관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누각은 단순하게 넓고 큰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우주관인 주역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층은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48개입니다. 바깥을 둘러싼 네모난 기둥이 24개, 안쪽을 받치는 둥근 기둥이 24개입니다. 둥근 기둥은 한 단 높은 기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48개의 기둥은 육중한 무게의 경회루를 아래에서 받쳐줍니다. 2층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3개의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한 뼘씩 높아집니다. 가운데 3칸은 중당, 3칸을 둘러싸는 12칸은 헌, 이 12칸을 둘러싸는 공간을 회랑이라 합니다. 가운데 3칸, 즉 중당은 왕의 자리입니다. 이 3칸을 천지인을 상징하는 숫자라 합니다. 3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8개 필요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기둥입니다. 8개의 기둥은 8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당을 둘러싼 헌 12칸은 1년 12달을 상징합니다. 12칸을 이루는 헌에는 문짝이 달려 있습니다. 위로 올려서 걸어놨는데요. 내려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문짝은 모두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8궤를 2개씩 합하면 64궤가 됩니다. 88에 64가 되겠죠. 제일 바깥 기둥은 모두 24개입니다. 24절기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후대의 해석이 아니라 건축 당시부터 주역에 근거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경회루 연못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멀리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 있었기 때문에 경회루 지붕의 일부만 보였습니다. 지금도 동쪽과 북쪽에 담장이 있으니 없어진 남서쪽 담장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각 방향에 담장마다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경회문, 서쪽에는 천일문, 북쪽에는 필관문이 있습니다. 이들 세 방향의 문을 들어가면 경회루로 건너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남쪽, 서쪽, 북쪽의 문은 경회루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회루로 연결된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문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각각의 문을 들어가면 경회루로 건너가는 다리가 각각 건설되어 있습니다. 문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큰 문이 이견문, 가운데 문이 함홍문, 오른쪽 문이 자시문입니다. 이견문은 왕이 출입하는 곳으로 문의 규모도 크고 돌다리의 격도 훨씬 높습니다. 함홍문은 신하들이, 자시문은 음식을 나르거나 악공들이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의 운명과 같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경회루는 1867년 고종 4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현판은 양녕대군의 글씨가 아닌 당대의 명필이었던 신관호가 썼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에는 아래층 돌기둥에 용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 비친 돌기둥을 보면 용이 헤엄치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에 탄 돌기둥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중건할 때 새로 다듬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하얀 돌기둥, 단순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둥에 용을 새기는 대신 청동으로 만든 용 2마리를 연못 속에다 넣어 두었습니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합니다. 용은 구름을 불러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북쪽 담장 아래에 하향정이 있는데요. 그 하향정
아래 연못에서 청동제용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마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해루는 숱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단종 임금 때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단종의 신하들을 죽이자 단종 임금은 옥새를 넘겨주었는데요. 그 장소가 경해루였습니다. 옥새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승지 성산무는 부들부들 떨며 울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곱게 봤을 리는 없습니다. 박팽년은 물에 뛰어들려고 했으나 훗날을 기약하자는 말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또 연산군은 전국에서 가려 뽑은 기생들을 불러 모아 경해루에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 기생들을 흥청이라 하였는데 경해루에 비단 장막을 두르고 이들과 놀았습니다. 흥청들과 즐기다가 결국 폐위되었는데요. 훗날 사람들은 흥청망청이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담장을 모두 없애고 수정전 쪽에서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높으신 분들이 국민들 몰래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북쪽 담장 안에는 육각형 모양의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하향정이라 합니다. 경해루와 썩 잘 어울리는데요. 이 정자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9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서 낚시를 즐겼는데요.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것이 아니라서 없애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보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향정은 조선시대 마지막 몫으로 불리던 중요 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배희한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제 편전인 사정전 그리고 침전인 강령전 교태전으로 가겠습니다.